왔다 또. 병원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건 지금 살해자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환자로 오신 거예요? 어머나. 살해자로. 살해자로 오신 거 맞아요? 근데 혈압이 어떻게 160에 95가 나왔어요? 진짜요? 갑자기 혈압을 쟀는데 엄청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 안 재보셨죠, 평소에? 평소에 내 애기 낳고 아기 낳고, 아기 낳으신 게 언제쯤? 4년. 4년 동안 안 재신 거예요? 네. 굉장히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약을 써야 되는 수치기는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오늘 검사하신 거를 좀 볼게요. 현재는 BMI 수치가 29면 고도 비만이 뭐 30 이상은 돼야지 이제 뭐 비만 2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비만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1단계 비만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게 내장 지방 레벨이라는 거를 체크를 같이 해요. 지방 분포도에 따라서. 근데 이게 내장 비만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BMI 수치는 29지만 내장 비만이 더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빼기가 어렵다. 살 빼기가 더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 결과는 일단 나온 걸 보면요. 지방간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다. 그리고 담낭에 용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르셨겠네요. 그죠? 담낭에 용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용종일 거예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용종들의 악화 요인이 뭘까요? 술 많이 드시는군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비만입니다. 예, 비만이면 콜레스테롤 용종들이 악화되고 개수가 많아지고 크게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총평을 하자면 비만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건데 그 중에서도 더 나쁜 내장 비만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을 빼야 되는데 남들과 다르게 필사적으로 빼야 돼요. 거의 살기 위해 빼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필사적으로 해서 반드시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죠? 좀 많이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밤에 이렇게 계속 먹는 그런 습관은 너무 안 좋죠. 이 위를 우리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렇게 나눠서 일을 시키는 거랑 집에 갔는데 톡으로 야 이거 좀 해봐. 혹은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일어나서 이거 좀 해봐. 하면은 얘가 정상일 수가 있겠냐고요. 확 와닿네요, 진짜. 진짜 그렇게 딱 해주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살이 잘 찌는 체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음식이 계속 당기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보면 일단은 체질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아까 살찌는 체질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연소 아내분처럼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게 무척 궁금합니다. 체질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장내 미생물총입니다. 장내. 무슨 총이요? 장내 미생물총은 말 그대로 우리 장 내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이 장 속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장내 생태계의 균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장내 미생물총은 뇌와 상호작용을 해서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기분을 조종하고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이 잘 찌는 몸이라면 이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져 장 속의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지방 분해를 방해해서 비만을 유발해 온 거죠. 그럼 장 속의 미생물 균형을 좋게 바꾸면 이제 체질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무균 쥐에게 이식해봤더니 쥐가 뚱뚱해지고 마른 사람의 대변을 무균 쥐에게 이식했더니 날씬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이 바뀌면 체질도 함께 바뀌면서 비만해질 수도 있고 날씬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강수지 언니의 미생물총을 저한테 어떻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 있죠. 이사분들 계신데. 어떻게 좀 주시겠어요?
자, 이 대변 이식이라는 게 사실 의학적으로 가능은 한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신 우리 생활에서 장내 미생물청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 섭취인데요. 특히 오늘 사연 속 아내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균주는 바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 모유에서 맞아요. 유래한 유산균. 네, 맞습니다. 이 BNR17은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인데요. 수유 중인 건강한 어머니의 모유 속에는 다양한 박테리아 군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 건강과 관련된 박테리아가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성인에게 8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결과 유익균이 증가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내 세균총 변화가 보여졌다고 하고요. 그 효과로 인해서 BNR17을 섭취한 과민 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 개선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내 세균총이 바뀌었다니까 딱 저희가 찾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BNR17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BNR17은 국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원료인데요.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기 전후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12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몸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BMI 지수와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체중이 모두 감소한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BNR17 섭취군에서 복부 내장 지방 감소와 함께 허리 둘레가 무려 평균 5cm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만난 아내분은 새벽까지 계속 드시는 이 식욕도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음식을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뇌에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자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렙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가지고 혈중의 렙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렙틴의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청개구리처럼 계속 먹게 되거든요. 남편 저항성이 생긴 거죠. 아까 남편이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음식만 떠오른다. 맞아. 아주 유사합니다. 네. 뇌에서 이 렙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서 더 먹게 되고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도 이 렙틴 호르몬에 있다는 겁니다.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바로 이 지방세포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비만할수록 지방세포가 커지고 많아져서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BNR17 섭취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주나 봐요? BNR17 유산균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한 쥐에게 10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약 35% 감소한 건데요. 이처럼 BNR17 유산균 섭취는 렙틴 호르몬 수치 정상화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먹는 양을 줄인다고 해도 저는 걱정인 게 기본적으로 아내분은 이 입맛부터 싹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흔히 다이어트의 적으로 불리는 이 탄수화물은 구조가 작고 단순해서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단당류와 복잡하고 이렇게 커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다당류로 나뉘는데요. 하필 아내분이 좋아하는 이런 빵들, 이런 것들, 면들 이런 것들이 단당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요,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줘가지고 몸에 흡수돼서 지방으로 쌓이는 것 대신에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BNR17 섭취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덜 쌓이는 체질이 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고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쥐의 대변 검사를 실시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다당류 함량이 5배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살찌면 조심해야 하는 다른 질병들도 있잖아요. 많죠. 특히 이제 당뇨가 저는 되게 네, 두려운데 네. 이 부분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제작진에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내분한테 당뇨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뇨는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연히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BNR17이 당뇨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0주간 BNR17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포도당 수송체 중 하나인 GLUT4를 발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 반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